집합서부터 보자. 집합이 뭐니? 정리하고 있지? 집합이 뭐냐? 그룹. 또 그룹 맞아. 그룹은 그룹인데 그냥 묶여진 그룹이 아니라 대상을 갖다가 무엇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무엇서부터 구분해야 돼? 집합이 되냐 안 되냐서부터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대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베개, 가까운, 베개 가까운, 여기서부터 가자. 베개 가까운 수의 모임이다. 그럼 이건 집합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왜요? 얼마나 가까운지 없죠. 기준이 없지. 이건 집합이 안 돼. 그러면 그럼 베개 가장 가까운 수의 모임 돼 안 돼? 안 돼요. 왜? 가장 가까운 수가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베개 가장 뭐야 이게 가까운 실수의 모임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실수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 베개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돼야 안 돼요? 돼요. 몇 개 있어? 2개. 됐지? 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합이 구분된다 이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은 또 다른 예, 자연수의 모임은 돼요. 됐지? 자연수의 모임. 물론 개수가 어때? 많지. 많지만 대상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자, 대상이 많건 적건 이것은 상관이 없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집합에서는 그러면은 집합을 갖다가 표현해 줄 때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 주느냐? 집합을 표현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줍니다. 자, 이때 A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원소 또는 줄여서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집합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집합을 표현해 줄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 자, 주로 집합을 써줄 때는 알파벳에 누구를 써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집합을 표현해 줄 때는 주로 써준다라는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알파벳에 누구를 써준다? 알파벳에 대문자를 써서 주로 표현해 주고 원소를 써줄 때는 숫자나 누구를 많이 써? 알파벳에 소문자를 써서 표현해 주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어. 이게 대문자, 소문자가 꼭 정해진 건 아니야. 자, 직선이라고 표현해 줄 때는 보통 L이라고 표현해 주죠. 직선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 이때는 누가 집합이야 그럼? A가 집합이야? L이 집합이야 이때는. L이라는 선분 내지는 L이라는 직선 위에 원소 누가 있는 거야? A가 있는 거예요. 됐지? 이때는 L이 집합이 되는 것이고 A가 뭐가 되는 거다? A가 원소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도 항상 그렇게 써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써준다 이 얘기지. 됐지? 그래도 집합을 표현해 줄 때는 몇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자, 집합을 표현해 줄 때 몇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자, 원소나열법부터 보자. 원소나열법으로 써서 나타내 주는 것도 있다. 집합 A를 써줄 때 이 안에다가 누구를 써주는 거야? 원소들을 이렇게 써준다 이 얘기예요. 됐지?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는데 자, 몇 가지 조심해 줘야 될 것이 있어. 자, 원소나열법 중에서 중간에 무엇되는 부분은 생략되는 부분은 누구라고 써준다? 부분은 점점점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됐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자연 1부터 100 사이의 자연수다 그러면 중간에 땡땡땡에서 어디? 1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복되는 것은 몇 번만 써준다?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쓴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누구로 표현해 주기도 한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주기도 한다.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줄 때는 이렇게 x바 뒤에 이렇게 쭉 써주는데 이 앞에 써주는 게 무엇이고 원소고 여기 써주는 게 무엇이다?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진다는 거죠. 조건 제시법으로 써서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기도 하죠.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써서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써서 표현해 주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안 나오냐 왜 또. 됐지? 그 다음 3개짜리는 왜 이래. 자, 3개짜리는 A도 있고 그 다음 B도 있고 그 다음 누구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됐지? 꼭 네모칸 동그라미 이렇게 안 쳐도 돼. 세모 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쓰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울 때 이런 것도 배웠지. 이렇게 x에서 y로 갈 때. 됐지? 이게 벤다이어그램이야. 됐어요? 벤다이어그램인데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준 것 뿐이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자, 연산 집합에서 나오는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 한번 보죠. A 연산 B라고 했을 때는 A 연산 B라고 했을 때 자, x, y라고 써주고 x는 A의 원소, y는 B의 원소라는 조건에 이러한 연산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연산 말고 연산 배운 거 있지? 연산 배운 거 뭐 있어? 배웠는데?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기호처럼 얘도 하나의 기호야, 그냥. 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야. 이 문제에서 한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것일 때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가 0과 1이다. 됐어요? 자, A 연산 B도 구해보고 B 연산 B도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여기 나오는 거 앞에 게 원소라고 그랬지? 원소가 어떤 형태로 나왔어? 순서 쌍으로 주어졌지? 그럼 답도 뭐로 나와야 돼, 이거는? 순서 쌍으로 나와야죠. 1하고 얼마? 0. 그 다음 또 얼마? 1하고 1. 2하고 0. 2하고 1. 3하고 0. 3하고 1. 이렇게 순서 쌍으로 주어져야지만 답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B연산 B는 뭐가 되겠어?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 집합에서 원소가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를 갖다가 기호화 시켜낼 거야. 이제부터 원소이다를 기호화 시켜낼 거야. 그냥 이미 중학교 때 좀 배웠으니까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을 때 1은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해 있지? 그랬을 때 집합 A로 이렇게 써준다 이 얘기죠. 또는 A 이렇게. 됐지? 그럼 4는 A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A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은 집합 누구의? 집합 A의 무엇이다? 원소이다. 또는 2는 집합 A에 뭐한다? 속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지? 자,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는 이러한 기호를 써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준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속한다라는 개념.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집합을 그럼 몇 가지 유형별로 분리해주면은 자, 무한집합이 있어요. 무한집합은 그럼 뭐가 무한집합이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무한개인 걸 무한집합이라고 그러죠. 아까 있지? 자연수의 집합. 있지? 정수의 집합. 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가 되는 거죠. 그런 건 무한집합이라고 그러고 유한집합은 뭘 유한집합이라고 그러니?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는 거. 한정되어 있는 거. 한정된 원소의 개수. 됐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몇 가지 기호를 쓰죠. 이런 기호를 써줬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됐지?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해 줄 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될 것이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 원소 0개. 있어 없어? 없죠. 주로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든지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공집합에 이런 표현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어.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1. 원소의 개수가 1개 있다라는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가 집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럼 니네들이 거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좀 보자. 1번. 표시하세요.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13, 15. 디디디디. 13, 15, 29. 거기까지 풀어봅니다. 봐줘야 될 용어가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라는 용어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냐면은 x가 a의 원소야. 이것인 임의의 원소 x가 임의의 원소 x를 뽑았어. 뽑았더니 그 x가 누구에도 포함되어 있어? b에도 속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a는 b의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부분집합. 즉 a에 들어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봤더니 걔가 어디에 들어있어? b에도 들어있다 이 얘기야. 그럼 a는 b에 어떻게 되고 있어? 쏙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지. 자, 이렇게 써주면서 a는 b의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a는 b에 무엇한다?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속한다 라고 그랬었지?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는 속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 포함된다 또는 포함한다 라는 개념을 써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A가 B에 포함되고 A하고 B하고 같지는 않아. A가 B를 포함하진 않아.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쏙 들어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거하고 또 하나 다른 개념으로는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 그럼 이때는 A하고 B하고 어떻다라는 거니? 같다.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어로는 서로 상자에다 같을 등자를 써서 상등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제 표현은 없어졌어. 아직도 쓰시지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진부분집합은 A가 B에 완전하게 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을 땐 A와 B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 얘기야. 됐죠?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응. 자, 그럼 부분집합에서 몇 가지 좀 봐줘야 될 것이 부분집합에서 자, 집합 A가 있어. A가 1, 2야. 그럼 A의 부분집합은 뭐가 되는 거니? A의 부분집합은 다 한번 구해보자. 뭐가 있니 그러면? 공집합. 됐지? 집합 1, 집합 2, 집합 1, 2. 됐죠? A의 부분집합들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집합이 뭔지는 알겠지? 자, 그럼 이런 것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A집합이 이렇게 들어갔어. 공집합이 여기 들어가 있고 1도 들어가 있어. 됐니? 그 다음에 1, 2도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자, 1, 2도 들어가 있어. 됐어요? 심심한데 하나 더 쓸까 여기다가? 여기다 1도 쓰고 2도 쓸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얘는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이것도 맞아요. 이때 파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파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 2는 A의 원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땐 얘가 온 거야. 그 다음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그땐 누가 온 거야? 그때는 얘가 온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도 같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멱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 과정에선 빠져 있어.
근데 뭐 넣어도 그냥 써도 표현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통 표현법은 이렇게 써줘. 그럼 얘는 누구냐? 원소가 A가 아니라 B야. B는 누구의? A의 부분집합이야. 즉 A의 부분집합, 그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이 얘기야. 자, 그럼 앞에서 봤던 식으로 A집합이 1, 2라고 주어졌다. 그럼 A집합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2도 있고 누구도 있겠니? 1과 2도 있겠지.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우리는 멱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자, 이렇게 표현돼서 나타나는 멱집합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 또 하나의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34번, 39번 푸셨어요? 44번, 49번. 부분집합의 개수. 이것이 또 이상한 글씨체가 나오냐, 이렇게. 네 번째.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이거는 다 알고 있었지, 우리는. 원소가 누구라고 하면 P라고 놓으면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이게 P제곱이라고 배웠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어? 어?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알 건 알아야지. 증명하시오.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증명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A의 원소의 개수가 P개라고 그랬을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구해준다라고 그랬지. 자, 지금부터 증명 들어갈 거야. 집합 A가 있어. A의 무슨 집합을 구하는 거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지. A의 부분집합을 B라고 넣을 거야. 됐죠? 어? 자, 그러면 각각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군데가 나오니? 이거는 철저하게 경우의 수로 풀어준다. 그렇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1, 2, 3, 4, 5야. 됐어요? 집합 A가 있는데 A가 있고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야. 그래도 부분집합을 이렇게 표현했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1의 경우의 수를 묻는 거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됐지? 2의 경우의 수도 몇 가지니? 3의 경우의 수도 두 가지, 4의 경우의 수도 두 가지, 5의 경우의 수도 몇 가지야? 그냥 2의 5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됐지? 2의 P제곱이라고 나왔을 때는 원소의 무엇을 말하는 거야? 원소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너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그동안 줄줄이 사탕으로 외웠던 것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자. 첫 번째 A의 부분집합. 그러면 자, 모두 다 뭐로 풀어준다라고 그랬어? 지금 경우의 수로 풀어준다라고 그랬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A 안에 누구를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해주면 2의 5제곱이 나온다는 건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 자,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이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다 그동안 외워서 풀었던 거지. A하고 B가 있어. 그럼 홀수로만 이루어졌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두 군데. 2가 갈 수 있는 건 한 군데. B에 들어가면 안 돼. 왜? 홀수로만 이루어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야 돼. 2는. 이건 한 군데. 3이 갈 수 있는 건 4가 갈 수 있는 건 한 군데. 5가 갈 수 있는 건 두 군데. 그래서 몇 제곱? 2의 세제곱이 된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근데 빼기 1이죠. 무슨 집합 빼야 돼? 공집합. 공집합 안에는 홀수가 없죠. 됐지? 그 다음 3번 짝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지?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줘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건 여사건으로 풀었지. 전체에서 누구를 빼버리는 거야? 하나도 어떻게 되는 경우? 없는 경우를 빼줬지. 됐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줬어. 전체에서.
자, 그럼 전체 2의 5제곱에서 빼기 A하고 B가 있어. 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짝수가 적어도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짝수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 거야. 했지? 1이 갈 수 있는 건 그럼 몇 군데? 두 군데지. 2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경우,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라고 그랬잖아. 짝수가 안 들어가야 돼. 2는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야. 3이 갈 수 있는 거는 두 군데, 4가 갈 수 있는 거는 5가 갈 수 있는 거는 2의 몇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야. 32에서 8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개가 나오는 거지. 됐지? 원리는 이렇게 들어간다. 자, 네 번째.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나오는 거. 자, 네 번째 나오는 것은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아. 자, 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1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고 1은 꼭 들어가야 돼. 그렇지? 두 군데가 아니야. 1은 포함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란 말이야. 1은 포함하고 1은 한 군데야. 2는 그러면 한 군데야. 왜? 2는 꼭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 포함하지 않으니까. 3은 몇 군데? 4는 5는 두 군데. 그래서 2의 몇 제곱이니? 세제곱에서 8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나가는 거. 집합 A가 있어. 1, 2, 3, 4, 5야. 그럼 이건 니네가 해봐. 집합 B가 있어. 연습해서 니네가 하는 거라고. X, Y, A가 되는 X, Y 순서쌍은 몇 가지? 해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 안에 누구 들어있고 Y 들어있고 Y 안에 누구 들어있고 X 들어있지. 됐지? 자, 그러면은 뭐야? 자,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빵빵빵 세 군데지. 2가 갈 수 있는 거는 세 군데. 3도 세 군데. 4도 세 군데. 5도 몇 가지야?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3의 5제곱해도 24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쌍 자체가. 됐지? 자, 이걸 갖다가 x의 원소가 1개일 때, x의 원소가 2개일 때 이 순간 이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복잡해서 못 풀어요,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해도 다 분리를 하겠지. 뭐 100개 이하면 그렇게 해도 분리가 돼. 근데 원소가 지금 5개 나왔단 말이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것이 낫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61, 62, 63, 65, 68.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멱집합 78, 79.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아이 여사건이라고. 여사건. 자,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니네가 잘 헷갈려서 그런 거야. 지금 배운 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경우의 수로 푸는 거야.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여사건의 개념이야. 이거는 전체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전체에서 하나도 어떤 경우? 없는 경우야. 이건. 됐지? 어차피 수학도 문장을 해석해야지 푸는 거야.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버리자. 이게 전체는 2의 몇 제곱이니? 그러면은 135가 하나도 없어. 135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있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한 군데야. 들어가면 안 돼. 3이 갈 수 있는 것도 한 군데. 1도 한 군데. 3도 한 군데. 5도 한 군데. 7은 두 군데. 몰라. 7은 풀려 있어. 그지? 봉인이 풀려 있는 놈이야. 쟤는. 그 다음에 9는 얘도 두 군데. 그럼 2의 몇 제곱을? 2제곱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2에서 누구를 빼버려? 4를 빼서 2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 또 79. 그 전엔 없냐?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일단 PA서부터 구해보자. PA는 뭐야? P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 PA는 일단 다 쓰면 누가 되는가? 공집합 1 해가지고서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1, 2, 3까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A의 부분집합이 총 몇 개야? 2의 세제곱 8개란 말이야. 그럼 P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8개야. 자, 그것을 또 뭐 했어? 또 몇 집합 시켰지? 원소 8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 그럼 몇 개가 나오겠어? 2의 8제곱 하니까 몇 개가 나오겠냐? 256개가 나오겠지. 즉 PA에 누구를 쓰면은 이걸 쓰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공집합서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몇 개까지? 256개가 들어간다 이 얘기지. 됐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56개가 된다 이 얘기죠. 왜? 안 줄까봐? 이거 안 써도 돼. 다 줘, 이거는. 집에 가서 제발 제대로 읽고서 제대로 필기라 좀 해놔. 그냥 달랑달랑 들고 오지 말고 이놈 시켜. 웃지 마. 웃지 마. 이 새끼들은 슬슬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그래 이것들이 아주 그냥. 자, 거기까지가 부분집합, 멱집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까지 쭉 풀어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집합의 연산 봅시다. 한 번씩 다 배웠던 것들이라서 진도는 쑥쑥쑥 잘 나가. 숙제할 때 골치 아픈 거지 이제 이러면은. 자, 나오는 거 보자. 연산.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의 연산이니까 뭐가 나오겠어? 연산이 나오겠지? 그럼 연산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자, 새로운 기호들을 또 배우는 거야, 그럼. A와 B가 있을 때, 자, 이런 기호가 나왔다. 이런 기호는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교집합. 자,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을 때는 X는 누구의 원소이고 A의 원소이고 and X는 누구의 원소이다? B의 원소.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A와 B의 교집합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빗금 쳐서 나타내 주겠죠. 됐죠? 두 개의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만 써주는 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몇 가지 규칙 좀 보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하고 어떻다? 같다.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누가 되겠어? 공집합. 없겠지? A 교집합 U. 이건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나오고? A가 나오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A에다가 교집합에 A 교집합 B를 하면 누가 된다? A 교집합 B만 남겠지. 됐지? 뭐 이런 규칙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하고 B의 교집합은 누가 된다? A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이죠. 됐지? 교집합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이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 합집합. 일단 교집합 합집합은 같이 다니니까 같이 가보자. A 합집합 B라는 것은 X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누구의 원소가 되는 거니? B의 원소가 되는 것을 갖다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A와 B의 합집합은 A, B를 합쳐놓은 이런 영역이 된다 이 얘기예요. 됐지? 이걸 보고서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서로 어떻다? 같다? 교환 법칙이 들어간다 이 얘기지. 됐지? 그 다음 A 합집합 공집합은 누가 나가고? 누구? 합집합이니까 포함하겠죠?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누가 되겠어 그럼? 전체 집합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누가 되는 거야? B가 나와진다 이 얘기죠.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니네가 이제 몇 가지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A, B의 합집합에다가 교집합 A와 C의 합집합을 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 3개짜리를. 그 다음에 A와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A와 교집합 C도 그려보고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도 그려보고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도 그려봅니다. 4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그려봅니다. 봐요 그냥. 자, 맨 아래 건 다 슈머부터 해야지.
자, 맨 아래 거서부터 보자. B와 C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어디가 있어? C가 있겠지? B와 C의 교집합은 어디가 말하는 거야? 이거지? 여기에다가 A를 무엇 시켰어? A를 합집합 시켰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건 맞았지?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는 A가 있고 B가 있고 누가 있어? C가 있지? 자, 이것도 나눠서 해보자. 먼저 A와 B와 C가 있을 때 B와 C의 합집합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거하고 A하고 공통된 부분은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부분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건 맞았어? 자, 그 다음 위에 것으로 가보자. 자, A와 B의 합집합이면 어디가 되는 거니, 그럼? A, B, C가 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이면 A가 이렇게 다 들어가고 B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다음 A와 C의 합집합이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있고 C가 있겠지, 이렇게. A와 C의 합집합이면 A 다 들어가고 C 다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지? 됐지? 자, 두 개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지. 교집합이라고 했으면 어디가 들어가겠니? 어디만 빠져,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하고 이 아랫부분만 빠지지? 나머지 다 들어가죠. 그럼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거랑 똑같네. 됐죠?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어. A와 B의 교집합이면 어디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A와 B의 교집합이면 여기만 되겠지. 됐죠? 그 다음 A와 C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어. A와 C의 교집합이면 여기만 되겠지. 두 개를 뭐 해놓으라고 그랬어? 두 개를 뭐 해놓으라고 그랬니? 합쳐놓으라고 그랬지. 합쳐놓으면 어디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두 개는 똑같겠지, 그러면은. 자,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로 들어가면은, 모니터 봐라. 얘를 갖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A와 합집합 누구를 시키고, B를 시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어. A와 누구를 합집합, 누구를 시키고, C. 가운데 무슨 집합이 있었니? 교집합이 있었죠. 됐지? 자, 그 다음에 A와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있었다.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니? A와 교집합에 B를 해주고 A와 교집합에 C를 해서 가운데 누가 있었어? 합집합이 있다 얘기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됐죠? 연산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A와 B의 연산에서만 뭐야 이것이? 너무 이게 쉬운 것만 이렇게 쭈르륵 나열돼 있네. 아이고, 뒤에 걸 다 배워야지 좀 문제가 수월해지겠네. 뒤에 거 다 가고서 가자.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인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교환 법칙은 했었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들어가는 거 보자. A 교집합, B의 교집합, C가 있는데 이건 다 교집합이야. 앞에 거부터 하나, 뒤에 거부터 하나 상관은 없다. 그 다음 합집합이 들어갔을 때도 B 합집합 C부터 하나, A 합집합 B의 합집합 C를 해도 상관이 없다. 됐죠? 갖고 있는 몇 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여기까지의 내용들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나머지 용어들 다 메꾸자. 서로소. 자, 수학에서 서로소는 뭐였었냐?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그랬지.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 집합에서 서로소는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 됐죠? 교집합이 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져 있지? 했니? 이런 걸 보고서 서로 소라고 얘기한다. 집합에서는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 나오는 거. A 차집합 B. 이거 보기 전에 A 여집합서부터 보자. 여집합 세 번째. A의 여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누구의 원소이고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and 콤마가 아니라 and X는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걸 보고서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전체 A가 있고 전체 집합 U가 있다.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니? 여집합이 되겠지. 자, 그럼 나오는 거 공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될까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로 돌아오겠지. 됐지? 여집합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그려보세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4개 그려봅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똑같지?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똑같죠?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모르간의 법칙. 됐지?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4번째 나오는 것이 차집합. 자, A 이렇게 썼을 때 차집합이라고 그러지. X바 X는 누구의 원소이고 A의 원소이고 and X는 누구의 원소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이 얘기죠. 즉 A 부분에서 B 부분을 뺐으니까 어느 부분만 남겠어? 이 부분만 남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라고 얘기했을 때는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야? B를 없애버리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A와 교집합 B의 무슨 집합? 여집합.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지.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A 차집합에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집합 들어가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쓰면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 합집합 무슨 집합이? B 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겠지? 자, 그럼 차집합에서는 몇 가지 나오는 특징이 있어.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똑같니? 안 똑같죠. A 차집합 B는 앞에가 주어야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A가 되는 거고 얘는 순수한 누가 되는 거야? 순수한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 시켰다.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됐지? 자, 몇 가지 나오는 특징이야. 그 다음 차집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이 수학적 용어는 아니다.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 A 연산 B는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그랬다.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겠어 그럼? A하고 어디에서? B에서 순수한 누구하고? A가 되겠지. 순수한 누가 되겠니? B가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앞에 걸 다시 바꾸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상관 있어 없어? 없죠? 차집합을 바꾼 거야. A 차집합 B가 누구라고 그랬으니까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누구라고 써도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없애버려도 A 교집합 B를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겠지. 벤 다이어그램 놓고 봐. 자, 그 다음 저 가운데 나온 차집합을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B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 자, 그 다음 저거를 갖다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안에 걸 묶어주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가도 상관없겠네. 됐지? 어떠한 표현이 나와도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됐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한번 해봐라. A 연산 B를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그랬을 때, 자, 이것일 때 A 연산의 B 연산의 C.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라. 시작. 자, 그려보자. B 연산 C를 하면 누가 되는 거냐? A하고 B하고 C 중에서 여기하고 누구만 되는 거야? 이렇게만 되는 거지? 됐지? 여기다가 A를 연산시켰어 이렇게. 그러면 무슨 집합을 뺐어 지금? 두 개의 합집합에서 누구를 뺐니?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렸지? 그럼 두 개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리면 교집합이 현재 어디하고 어디가 있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지? 그 두 군데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 두 군데만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누가 들어갔을 때?
C가 들어갔을 때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하고 순수한 C하고 그 다음 어디가 들어가야 돼? 가운데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 얘기지. 됐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됐니? 이래 조심해서 좀 풀어달라는 거. 그래서 연산법칙에 나오는 것들은 뭐 거기 있는 거 쭉 놓고 보면 되는 거야. 연산법칙에 나와 있는 거 쭉 놓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하시오. 108번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그 다음 111번 두 개만 해봅니다. 시작. 됐어. 이제 하나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교집합에서 서로서로는 했지. 포함관계에서 여집합을 배우면서 했어야 되는데 맨날 잊어먹어. 그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누가 더 크니? A 여집합이 더 큰 거죠. 이건 맨날 잊어먹어. 맨날. 됐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포함관계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나가는 거. 원소의 개수. 글씨 못 알아보지 않겠지? 글씨 되게 못 쓰는 것 같은데 인쇄해보면 깔끔해 그래도. 미끄러져가지고 글씨가 안 써져 이게. 자, 원소의 개수 한번 보자.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랬을 때 A와 B의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서 첫 번째 봐줘야 될 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A에다가 누구를 더해주고 B를 더해주면 교집합은 두 번 더해주는 거죠. 개수니까 한번 빼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 즉 서로소다. 서로소가 들어가면 A와 B의 합집합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A의 원소에서 누구의 원소를? B의 원소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A 차집합 B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얘는 A에서 누구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B를 빼주면 될까? 아니죠. 그렇죠. B를 빼주면 B 쪽에 있는 것까지 다 빼주는 거지. 개수를 셀 때. 그래서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A를 없애버리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표현은 저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봤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지, 고등학교 때 배운 건. A 교집합, B 교집합, 아니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어? A에다가 누구를 더하고 B를 더하고 C를 더하는 거지. 자, 이건 이렇게 놓고서 한번 보자. B가 있고 C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A를 한 번 더했으면 A는 이렇게 다 더하죠. B를 한 번 더했으면 B는 이렇게 다 더하죠. C를 한 번 더했으면 C는 이렇게 한 번 다 더하지. 됐지? 그러다 보니까 겹쳐져서 더해준 게 있으니까 빼주는 거야. A 교집합 B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A 교집합 B를 빼주니까 어디를 빠지겠어 그러면? A 교집합 B니까 여기서도 하나 빠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빠지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뺐어. 누구를? B 교집합 C를 뺐어. B 교집합 C를 빼니까 어디가 빠지겠어?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빠지겠지. 자, 그 다음 또 뺐어. 개수가 안 맞으니까 A 교집합 C도 뺐어. 잠깐만, 내 쪽 모니터가 나갔다. 얘네 건 잘 들어오지? 내 거 나갔어. 자, 그럼 이렇게 뺐어. 누구를 뺀 거야? A 교집합 C를 뺀 거지. 그럼 여기도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어떻게 돼버렸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가운데는 다시 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해서 가운데를 새롭게 하나 더 해준다 이 얘기지. 됐지?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다 웬간한 것들은 다 처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첫째,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가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얘 찾아주는 게 문제가 될 것이야. 됐지? 그럼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면은 디디디디 거기 나와 있는 것들
것들은 그냥 쭉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좀 이따 니네가 연습을 해버릴 거야. 그거는 연습을 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이거 하고 169번으로 봅시다. 학생 수가 60명 어느 학급에서 두 개의 수학 문제를 풀었다. 1번 푼 학생 30, 2번 푼 학생 35일 때 A번 1번과 2번을 모두 푼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그랬어. 1번과 2번을 모두 푼 학생을 한번 보자. 1번 문제를 푼 집합을 갖다가 A라고 놓고 2번 문제를 갖다 푼 거를 B라고 놔보자. 그럼 NA는 누가 되는 거니? NB는 누가 되는 거야? 35가 되겠죠.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니? 60명이죠. 그럼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라는 것은 A 교집합 B를 말하는 거지. A 교집합 B의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니? 최대값은 일단 확 나와. 최대는 30명이죠. 30명 못 넘어가잖아. 이거는 최대가 나왔을 때는 그럼 집합 A가 집합 B에 뭐 어떻게 돼 있어라? 진부분 집합이라 이 얘기죠. 쏙 들어가 있어라 이 얘기지. 자, 그 다음 최소 인원은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A 앞 집합 B가 누구를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것이 60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다가 A에다가 누구를 더해서 B를 더해서 누구를 빼줬을 때 A 교집합 B를 빼줬을 때 얘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60보단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됐니 그럼? 65가 됐지? 그럼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는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A 교집합 B는 그럼 적어도 누구보다는 5명보다는 커져야 되겠지. 됐지? 최소 인원은 5명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의 날짜, 첫날은 20, 둘째 날은 그냥 셋째 날 이렇게 했다. 하루만 봉사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랬어. 혜민의 반에는 전체 학생 50명이 있다 이랬지? 혜미가 누구야? 처음 들어봐? 어? 혜미 처음 들어봐? 빨리빨리 대답해 그냥. 처음 들어봐? 선생님 막내딸이야. 자 보자. 전체 학생 50명이다. 하루는 적어도 하루는 한다라고 그랬지. 첫째 날 A, 둘째 날 B, 셋째 날 C라고 놔보자. 3일 모두 봉사활동한 학생은 6명이다. 하루만 봉사활동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거 구하기가 쉽겠냐? 만만치 않단 말이야. 벤다이그램 그리세요 무조건. C 됐지? 쓰세요. A, B, C, D, E, F, G. 이게 제일 편해. 가운데 G가 몇 명이라고? 6명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6 더하기 F가 누구야? 28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B 더하기 C 더하기 이거 G라고 놓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C 더하기 G 더하기 D가 몇 명이야? 14명. 셋째 날은 E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가 얼마야? 25명. 다 더해버리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다 더해봐. 그럼 A는 몇 번이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있고 한 번씩 다 들어갔지? A, B, C, D, E, F, G 한 번씩 다 썼지? 그럼 남는 거는 누구도 남고 B도 남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쓰자. 누구도 남고 G 남고 F 남고 B 남고 또 G 남고 D 남고 됐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몇 명이야? 다 더하니까는 9, 7 하나 올라갔어. 67 맞지? 근데 전체가 몇 명이라고? 50명이야. 그럼 얘가 몇 명이라고? 이게 50이잖아. 됐지? 얘가 50이야. 그럼 얘가 50이고 얘는 얼마고? 6이고 얘도 얼마니? 6이야. 그럼 D 더하기 B 더하기 F가 이건 62명이네. 62명 빼니까 몇 명 남았니? 5명이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이거 더한 것이 몇 명? 5명. 가운데가 몇 명? 6명. 그러면 A하고 C하고 2 더한 거 나오겠죠. 됐지? 자, 이런 식으로 A, B, C, D라고 표현해 놓고 풀면은 헐 수월하다 이 얘기다 이거는. 됐죠? 자, 그럼 니네가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A, B, C, D, E, F, G를 쓰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G 더하기 F 얼마? 45. B 더하기 G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 48. 그 다음 F 더하기 G 더하기 D 더하기 E가 얼마? 50. 세 가구를 모두, 세심을 모두 보는 가구수는 5가구다. 한 종류 다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 F, G까지 들어가고 B가 몇 개 있니? 2개 있지. 그 다음 C가, D가 몇 개 있니? 2개 있고 F도 2개 있고 G는 3개 들어가 있지 지금. 1개 썼으니까 나머지 2G가 들어가겠지.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냐? 93에다가 143이 되는 거지. 그지? 다 더했더니 143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가구야 이게? 100. 얘가 몇 가구고? 5가구라며. 110가구네 그러면은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그럼 110가구 빼니까 몇 가구 남아? 33가구가 남지. 즉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33가구고 가운데 G가 몇 가구고 5가지잖아. 그럼 38가구지. 2개 이상 보는 집이 38가구잖아. 나머지 한 개씩 보는 집은 그럼 A 더하기 C 더하기 E는 100에서 누구 빼버리면 되는 거니? 38가구 빼버리니까 얼마? 62가구가 나오겠네. 됐죠? 응. 뭐 또 더하기 빼기가 틀렸구만 또. 문제를. 됐죠? 오늘 수업은